안녕하세요. 박우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시행되는 노동법 주요 변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올해부터 임금, 휴가, 육아지원, 노사관계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변화들은 직장생활과 사업장 노무관리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을 테지만 새로운 내용들도 있으니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하신다면 직장생활이나 노무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육아지원, 노사관계, 산업안전 분야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30원에 대비하여 2.9% 인상된 금액이며 일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한 월 급여액은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수습근로자에게는 언제나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는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수습 사용 중의 기간에도 감액하여 적용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2개월 수습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이거나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올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작년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9.0%에서 9.5%로 인상되었고 향후 매년 0.5%포인트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총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총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급여대장 작성이나 4대 보험 공제액 확인 시 변경된 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성보호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일반 출산휴가 90일 기준 상한액은 660만원, 미수가 출산휴가 100일 기준 상한액은 733만 3,330원,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 기준 상한액은 880만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20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168만 4,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도 인상되었는데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부여되는데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초 2일분의 급여 상한액이 16만 8,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넷째,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상한액도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임금 감소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급여 계산 시 매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나머지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사관계 분야의 변화인데요. 바로 노란봉투법 시행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25년 9월 9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을 말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4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직접적인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노무 제공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결정력 여하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였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과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임금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공장이전, 사업 통폐합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의 제한적 권리 분쟁 사항도 합법적 파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전체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요, 안전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 등에서 끼임, 말림, 그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혼합기, 파쇄기, 절단기를 포함한 분쇄기가 2026년 6월 26일부터 법적 의무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새롭게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계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업주는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해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난임치료 유급휴가의 확대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이 기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자까지 명시되게 되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근로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변화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차휴가 청구 사용에 따른 불이익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노동법의 주요 변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